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이에요. 집 앞에 그 공원에 보면은 나무가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어요. 옛날에 보면은 그런 19절 보면은 단풍, 이 설이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울긋불긋 아주 아름답더라고요. 눈이 이제 호강을 하는데 또 새소리 들으면 귀가 호강하고, 그렇다면 이런 귀호강, 눈호강을 하시고 저하고는 잠시 짬을 내시고 같이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마을염. 자, 이 마을염 그러면은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염라대왕 할 때도 쓰고, 또 역사를 보면 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라 후계 무장, 이제 장수 이름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마을 이렇게 나왔어요. 보통 보면 어느 게 마을이다 그러면은 되게 옛날 보면은 장승 두 개가 턱 버티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그 마을 입구로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, 그렇다면 이제 마을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라고 치면 속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한자가 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전에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허벙다리 함이라 해갖고 허벙다리 함. 쉽게 말하면은 꼭 약간 갯벌처럼 이렇게 질척해요. 막 물이 많고 그러진 않지만 똑같은 이게 같이 이게 지나가는 땅인데 한 옆이 약간 좀 질어서 발이 빠져요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살았을 때 미술 시간에 여기 도시에서는 고무차륵 이런 걸로 문방구에서 사서 쓰지만은 이게 나무판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흙을 이렇게 퍼와서 거기다 이제 우리가 뭐 만들고 싶은 모양을 차륵으로 이제 하는 거죠. 그런 거 이제 허벙다리, 발이 약간 이렇게 푹 빠지는, 그렇다고 아주 질척하지는 않아요. 이게 육안으로 보면 어떤 때 잘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약간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색깔이, 흙 색깔이 좀 진하고 그래요. 그 허벙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절구구예요. 지금 밑에 있는 게. 그러면 절구라는 거는 이 속이 파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허벙다리라는 거는 약간 함정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허벙다리 함이란 뜻도 있고 작은 함정 아니면 허벙다리에 빠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약간의 그 흙이 이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발이 빠질 정도로 약간은 질척거려요.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,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허벙다리 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함 그랬으니까 여기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로 쓰여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이에요. 사람이 지나가다가 작은 함정에 빠졌다. 그러니까 깊이 몸 전체가 훅 빠진 게 아니라 뭐 발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상상을 해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여기서는 허벙다리 함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마을염 할 때 문에 이제 문을 이제 뜻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마을의 입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면 그 안부터는 이 하나의 마을이 되는 거고, 또 다른 마을로 가려면은 이제 뭐 다른 데를 이동하게 되면 또 그쪽 마을을 상징하는 뭔가 수호신 같은 뭐 느티나무가 커다란 게 있다든가, 또 아니면 뭐 은행나무 이런 게 커다란 게 있어서 저 마을의 상징은 은행나무다, 느티나무다 뭐 이런 게 있듯이 그 동네 특유의 보호수 이런 게 막 있잖아요. 상징적으로.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마을염 할 때는 이거는 속에 있는 허벙다리 함은 그냥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. 이제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이거는 막힐옹. 이 막힐옹은 옹목, 그래서 여기 하얀 목자, 화할 목자 이렇게 쓰면 옹목이란 단어가 화목한 모양, 이제 이런 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내천을 말하는 거예요. 이제 흐르는 물이 있고, 그다음에 이거는 고을읍이에요.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마을을 나눌 때 대개는 흐르는 물을 기준으로 이쪽 마을, 저쪽 마을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, 아니면 산자락을 이제 넘어서 이 산 넘어가면 이제 마을 이름이 달라지고 이러잖아요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은
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기에는 이 시냇물이 아주 긴 물줄기가 길거나 폭이 좀 넓은 거를 이제 의미하시면 되죠.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길을 간다 하면은 다리를 건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, 그렇다고 징검다리든 뭐 나무로 만든 다리든 없다고 치면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또 약간의 이게 흙이 이런 게 퇴적돼 있어서 쌓여 있는 모습을 그 위를 밟고 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밑으로 가다 보면 하류 쪽에 가다 보면 물이 얕아진다든지 뭐 이래서 돌다리를 건넌다든지 이러는데,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마을로 가려면은 이 물줄기 때문에 막혀 있다. 우리가 이게 서울에는 한강도 생각해 보면 강북에서 강남을 갈 때 그 어떤 그 옛날로 따졌을 때 배편이 없다 그러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. 막혀 있는 거잖아요.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는 이 흐르는 물 때문에 거기가 막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이가 없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시자로도 쓰인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. 이 옥목이라는 말도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2급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쉬운 거죠. 이거는 고을주, 뭐 여주, 전주, 나주, 광주 뭐 이런 주자 다 이걸 쓰죠. 그러면 여기에 이 조그만 점은 설명이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, 자전에서는 하천 중간에 쌓여있는 모래톱이다. 그러니까 모래톱이라는 건 모래 벌판을 의미하는 거고, 또 어떤 자원책에는 뭐라고 나냐면 돌다리. 이게 점을 빼면은 내천이잖아요.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때는 뭐 다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여기서는 징검다리처럼 돌다리를 이제 생각하면 되죠.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. 그러면 이 마을과 이 마을을 가려면 이 징검다리를 건너야만이 저 마을을 갈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이거 고을주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주목, 여기다가 칠목자를 쓰면은 우리가 목민심서할 때 목자 이걸 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걸 쓰면은 그 주, 그 마을을 다스리는 목사. 목사라는 거는 이제 그 우두머리라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우리 귀에 뭐 흔하게 나오는 그 단어들, 뭐 제주, 청주, 뭐 연해주, 뭐 다 주자 이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고을주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또 섬이란 뜻도 있고, 모래사장이란 뜻도 있고, 나라라는 뜻도 있고,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. 그 대표 훈음이 다만 고을이란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세자 쉬운 거, 이게 고을주까지 이게 쉬운 거를 했는데, 위에는 뭐 낯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귀에 익숙한 뭐 염라대왕이니 뭐 이런 그 귀에 익숙한 거이기 때문에 금방 익힐 수가 있는데, 어느 시청자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. 요거 좀 설명 좀 해달라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마저 하고 이제 이 세자를 마칠게요. 뭐가 있냐면, 여조, 삭, 비. 이거는 같을 여자고, 이거는 세조, 이거는 날비.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샘수 그래요. 샘수라고도 있고,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자주삭이라고 있어요. 여기서는 자주삭. 그래서 이 글자를 반복적으로 쓰면 삭삭 이렇게 읽는 거지 수수 읽는 게 아니에요. 자주. 이 글자가 들어간 삭자로 읽는 것 중에 삭뇨증 그러면은 소변을 자주 보는,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좀 있으면 또 가고 그러면 삭뇨증 이렇게 얘기해요.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여조삭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이 새가 하늘을 이렇게 그 날기 위해서 자주 날개짓 하는 그 날개짓 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,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자주 날개짓 하는 거와 같다라는 뜻으로 뭐냐면, 우리 사람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뭔가 아주 그 배우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자강불식도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.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가가 좀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, 야, 너는 새가 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자주 날개짓 하는 거랑 똑같구나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. 그 둥지 안에 그 새가
처음에는 어미새가 먹이를 막 먹여다 주지만은 얘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직접 이제 먹이 사냥을 하러 나가야 돼요. 그럼 이제 엄마는 어느 정도 이게 먹이를 먹여다 주면은 이 속에 있는 그 털이 이제 깃털로 이제 자라고 그러면은 엄마는 이 둥지를 떠나요. 더 이상 먹이 안 갖다 줘요. 그럼 이 새가 자기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만이 곤충도 잡아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저 창공을 날기 위해서 아주 자주 날개짓 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는 사람 우리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복습도 하고 뭐 예습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거를 말할 때 여조 여기 같을려 여조 삭비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나오든 쉬운 게 나오든 끊임없이 연습을 써보고 또 써보고 뜻글자이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여조 삭비, 뭐 설명을 있는 대로 지금 여기 알려드리고 싶은 대로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, 또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, 궁금하시다 하면 그 댓글로 남기시면은 제가 그때 참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